오늘도 세력의 핸들링 패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중파동에 대한 공부도 병행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중파동과 관련된 급등 패턴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분명 중파동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 안에서 소파동 상승 3파와 소파동 하락 3파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중파동 하나가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파동이 좀 이상합니다. 일단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2파가 나온 것은 분명한데 중파동 1파의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파동 2파에서 중파동 1파의 고점을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중파동 1파의 고점을 갱신을 하기는 했지만 상승폭이 미미한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파동 2파의 상승폭이 미미한 경우에는 중파동 상승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중파동 2파의 상승이 미비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이 길게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중파동 상승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중파동 상승 3파에서 예상치 못한 급등이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파동 2파의 상승폭이 미미하면 중파동 상승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는 주포의 핸들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거의 대부분 세력이 하나씩 다 달라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놈들은 개미털기 구간을 거치며 기습적인 급등을 노려주가를 부양시킵니다. 급등이 나오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표시들을 다 지우고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파동이 아닌 다른 식으로 차트를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놈이 매집을 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상승형 매집도 있고 언덕형 매집도 있고 하락형 매집도 있습니다. 주포놈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모아갑니다. 이제 파동이 아닌 삼각수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중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중 삼각수렴으로 개미들을 크게 2번 털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삼각수렴이 아닌 삼중 삼각수렴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3중 삼각수렴입니다. 크게 3번 개미들을 털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각수렴은 개미 털기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삼각수렴은 힘이 응축되는 자리도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차트를 파동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패턴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파동보다는 패턴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래야 주포놈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주식을 핸들링을 하는지 빨리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노란 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포놈이 왜 이런 구간을 만드는지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2번의 삼각수렴을 통해 충분히 개미들을 털어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삼각수렴을 만들어내면서 긴 기간 조정을 통해 한 번 더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길고 긴 조정 기간에 지친 개미들이 하나둘씩 차례대로 다 빠져나갑니다. 주포는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더 이상 빠져나가는 개미가 없을 때까지 개미들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가를 끌어올릴 때 주포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기에 비교적 적은 돈을 써서 쉽게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상승할 때 힘이 좋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충분히 개미들을 털어냈기에 상승할 때 주포놈이 쭉쭉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상승할 때 힘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중파동 상승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간 조정 끝에서 마지막 골파기가 나온 부분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시들을 지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골파기가 보이시나요? 여기입니다. 마지막 골파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마지막 골파기가 나온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양인 식캠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누가 보아도 인위적인 과대 낙폭입니다. 주포놈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골파기를 만든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3중 삼각 수렴 끝에서 마지막 골파기가 나온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포놈은 바닥권까지 끌어내려 개미들을 턴 후에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악랄한 놈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코닉 오토메이션 차트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지막 골파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새끼는 마지막 골파기를 만든 후에 예비 동작 없이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마지막 골파기가 나오면 미리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놈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 중에 하나가 마지막 골파기입니다. 주포의 핸들링 패턴에 대한 제 강의는 100만 불짜리 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명한 패턴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를 하면 급등주들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파동이 아닌 패턴으로 분석해서 좋은 타점들이 나온 자리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온 시점에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보아도 좋은 타점입니다. 거북등 타점입니다. 파동으로 따지면 중파동 2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기간 조정 후에 마지막 골파기가 나온 자리입니다. 삼각수렴의 꼭지점이 만들어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기습적인 급등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놈을 역으로 발라먹기 위해서는 예측샷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줄 알아야 진정한 고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파동 상승 2파에서 상승폭이 적으면 중파동 상승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파동 2파에서 상승폭이 미비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파동 상승 3파에서는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파동 2파가 중파동 1파에 비해 미미하게 끝이 났습니다. 중파동 2파에서 반드시 중파동 1파의 고점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중파동 2파가 이렇게 미미하게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중파동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중파동 3파에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왔네요. 중파동 3파의 상승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점에서 등장한 N자형 파동입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큰오빠 캔들이라고 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큰오빠 캔들이면서 돌파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큰오빠 캔들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전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후 정확히 빨간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결국 이 자리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투 음봉 조정이 나왔지만 바로 5일선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따라잡아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전고점을 또 갱신을 한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더 치고 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RSI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직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추세의 강도가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는 종목에 이제 진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에서 잡는 것이 최선입니다. 바닥에서 튀어오르기 시작을 할 때 잡아야 합니다. 막 튀어오르기 시작한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중파동 2파에서 상승폭이 미미했기에 이번 중파동 상승 3파에서는 큰 시세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앞서 본 코닉 오토메이션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리가 나왔었습니다. 다시 코닉 오토메이션 차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파동 2파에서 상승폭이 미미하게 나타났습니다. 대신 이번 상승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치채고 따라 붙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다시 PS 일렉트로닉스 차트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중파동 2파에서 미미하게 끝나고
중파동 상승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따라붙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패턴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중파동 2파에서 상승폭이 미미할 경우 중파동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폰드그룹입니다. 간단한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SK증권은 5일 폰드그룹에 대해 수출 실적 증가로 인한 주가 재평가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박찬솔 SK증권 연구원은 2026년 화장품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화장품 해외 유통업체로 주식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는 점에서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폰드그룹은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 라이선스 사업자로서 브랜드를 시장에 맞게 기획 유통하는 데 강점이 있고 패션, 화장품 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쇼핑, 온라인 오픈마켓, 백화점, 아울렛, 개별 매장 등을 통해서 제품을 유통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기준 패션의 매출액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는데 취급 주요 패션 브랜드는 아디다스, 퓨마, 캘빈 클라인, DKNY, 라코스테, 코닥 등이다. 슈퍼드라이 브랜드의 경우 보유 브랜드 중 유일하게 IP를 인수하며 자체 브랜드로 키우고 있다며 매출은 내수 비중이 높은 상태이며 신규 화장품 사업을 통해서 수출 확대에 노력 중이다 라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기존 국내 홈쇼핑 채널의 강자였던 폰드그룹은 채널의 부진, 국내 신생 스트리트 브랜드과의 경쟁 등으로 자체 브랜드 육성 및 수출 강화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 전략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패션 수출액은 약 44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슈퍼드라이 수출액 목표치는 100억에서 120억 원으로 파악된다며 지난해 9월 인수한 모스트 화장품 유통사는 올해 수출 중심으로 약 50%대 성장하며 매출액 500억 원, 영업이익률 3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올해 10월까지 인수 완료될 화장품 유통사 올그레이스의 자체 브랜드 셀렙의 출시와 함께 K뷰티 브랜드들의 해외 온라인 채널 확장을 준비 중이라 주목이 필요하다며 올해 매출액 5,300억 원, 영업이익 550억 원으로 실적을 가이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입니다. 제가 K뷰티와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도 상승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와 함께 섹터 관리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시세가 한번 나온 종목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주포놈이 다시 적극적으로 핸들링을 시작하는 시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파동으로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1파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중파동 2파가 시작된 것이 보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파동 2파가 미비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중파동 3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파동 이파 끝에서 발생한 마지막 골파기도 보입니다. 추세선을 이어보겠습니다. 딱 보아도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파동 2파가 미비하게 끝날 경우에는 중파동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따라붙으면 됩니다. 전고 돌파가 나온 것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돌파 매매 관점에서도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패턴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파동 2파에서 상승폭이 미비하게 나올 경우에는 중파동 상승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제 중파동 상승 3파가 진행되는 과정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파동 상승 3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중요한 자리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추세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가격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인지 상승 추세 중간에 가격 조정의 자리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도지 캔들입니다. 오늘 비록 음봉이지만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양봉이 하나 출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큰오빠 캔들로 반등을 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와, 기습적인 급등이 나왔네요. 너무도 확실한 큰오빠 캔들입니다. 여기서 눈치를 채야 합니다. 주포놈이 주가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음봉 4개는 가격 조정 구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투음봉 조정이 나왔습니다. 딱 보아도 가격 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5일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개미들을 짧게 털어내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한 캔들이 아랫꼬리가 긴 연어 캔들입니다. 상승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오늘 큰 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쐐기형 W 패턴도 보입니다. RSI 하락 다이버전스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소파동 하락 3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파동 하락 3파가 끝이 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제 차트를 크게 보면서 파동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추세선을 이어보겠습니다. 중파동 상승 3파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중파동 2파가 미비하게 끝나고 중파동 상승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왔던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파동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파동 상승 2파가 진행 중입니다. 대파동 2파에서는 통상적으로 대파동 1파의 고점을 갱신을 합니다. 지금 들어가서 대파동 2파의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름대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 반등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좋아지는 자리입니다. 이제 중파동 2파가 미비하게 끝나고 중파동 상승 3파가 시작된 자리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중파동 2파가 미비하게 끝나고 중파동 상승 3파에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큰 범위에서 밥그릇 4번 자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패턴 하나를 배웠습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